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광주 전남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무모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천에 방사능 오염수 모형을 쏟습니다. 광주 탈핵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모함을 비판했습니다. 오염수에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이 물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암물질로 불리는 삼중수소, 탄소 14 등은 제거되지 않고 오염수에 그대로 남아있다.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안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은 후쿠시마에서 배출한 오염수는 7달 뒤에 제주 앞바다에 유입되고 그보다 한 달 더 지난 뒤엔 동해까지 오염시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국 수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남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수산물 단속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도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골몰한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 때문에 인류의 공동 자산인 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모든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인 바다를 더럽힐 권리는 일본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고용승계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공무원 조직으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고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문체부 소속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3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개정법 통과 이전 광주시와 이병훈 국회의원, 노조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기존 직원들을 국가조직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담은 부칙 조항이 삭제됐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공채를 거쳐 들어온 직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 삭제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콘텐츠를 생산해 왔던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를 논의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TF는 국가기관으로 고용을 승계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으로 고용 승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비춰 특혜일 수 있고 노조가 말하는 개정법 부칙 조항에도 면접을 보도록 돼 있어 시험에 통과한 직원만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고려해 수익 사업을 하는 별도 재단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고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는 것도 행안부, 기재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재단으로 수익 사업을 주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좀 사람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특법 개정 이후 2달째지만 직원의 채용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문체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 내부 주도권 다툼이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 법인 내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한양은 나머지 주주들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광주시와 법인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법인 지분의 30%를 보유한 한양과 나머지 70%를 나눠 갖고 있는 다른 주주들이 시공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300여 개 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설립됩니다.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펼친 가운데 서남해안의 중심이자 다도해의 관문인 목포가 최적지로 꼽힌 겁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립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가 전남 목포시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호남 고속철도와 무안공항 등 높은 접근성과 섬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도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접근성도 대단히 좋고 또 장소 적합성 또한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입지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된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해 말. 이후 설립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월 설립지역 공모가 시작됐고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충북 보령시와 홍성군, 인천 중구와 옹진군, 전북 군산시 등 9곳이 신청했습니다. 이어 신안군과 홍성군이 유치를 양보하며 목포시와 보령시에 각각 힘을 실어줬고 군산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치를 포기하면서 최종 6곳이 경쟁했습니다. 현장 실사와 치열한 지자체별 대면 심사가 이어졌고 2달 만에 목포 사막도가 최종 설립지로 선정됐습니다. 섬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고 하나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면은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섬진흥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내 섬 관련 조사와 연구 평가, 정책 수립 지원, 발전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섬진흥원.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재단법인 설립과 인력 채용을 거쳐 오는 8월 섬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광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을 찾은 손님 1명과 송파 확진자 가족의 지인 1명 등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 등 어제부터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8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었다 늘어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순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4명. 이번 주부터는 하루 1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불안한 감소세라는 분석입니다. 전체 감염자 가운데 50%가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무증상이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보고 농어촌 지역의 순회 검사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타 지역 방문, 외진 접촉 등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정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지난 12일부터 여수와 순천 지역 접종센터에서 재개됐습니다. 도내 2분기 대상자는 50만 5천 명. 현재는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진행돼 1, 2분기 대상자까지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16세 이상 도민 159만 명을 모두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순차전 백신 확보가 관건입니다. 3분기까지 도민 대부분이 접종할 계획인데요. 관건은 백신의 안정성과 공급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얀센 백신도 미국서 접종 중단이 공고돼 안정적인 도입이 부각된 상황. 전국적으로 700명대로 확산된 코로나19에 지역에서도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박용백 광주 MBC 전 보도국장이 별세했습니다. 고 박용백 국장은 지난 1990년 광주 MBC에 취재기자로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취재부장과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도를 통해 전라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해 지역 차별을 극복하는 데 힘써왔습니다.